안녕하세요. 푸른밭 상추도시, 저는 DJ 상추씨입니다. 지금은 일요일 밤 11시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다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내셨겠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주말에 유자씨가 MRI를 좀 찍어야 돼서 거기를 좀 따라갔다 왔어요. 어디 뭐 장기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관절 쪽에 조금 이제 이상이 있어서 MRI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따라갔다 왔습니다. 뭐 어차피 가면은 뭐 제가 특별히 할 거는 없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MRI를 또 처음 찍어본다고 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갈 때는 아무래도 대부분 뭐 좋은 일로 가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옆에서 뭐 특별히 응원해 줄 거는 없었고, 옆에서 짐도 좀 들어주고 뭐 이렇게 병원비 내고 뭐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할 때 좀 따라다니면서 도와줬습니다. 유재씨가 또 주사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사 공포증이라는 게 있다면 어쨌든 그런 주사 공포증이 있대요. 무슨 말이지? 어쨌든 주사 공포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 이런 의학적으로 있는 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사 공포증이 조금 있다고 해요. 주사를 뭐 거의 사실 근래에 맞을 일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MRI 할 때는 원래 이쪽 손이나 이런 데다가 링거 꽂을 수 있게끔 주사바늘 하나 꽂고 좀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이제 MRI 찍을 때 조영제를 넣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무서워해서 괜찮다고 계속 잘 다독여주고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몇 년 전에 이제 머리 쪽에 수술을 조금 해서 1년마다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 MRI 전문가여서 옆에서 또 주저리 제가 좀 떠들어주면 유자씨가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지 않을까 뭐 싶어가지고 갔다 왔고요. 또 조영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살짝 있다고 합니다. 뭐 속이 살짝 울렁거리는 느낌이라던가 뭐 약간 어지럽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MRI 찍을 때마다, 저는 요즘에도 1년마다 찍는데, MRI 찍을 때마다 이제 찍어주시는 분들이었나? 어쨌든 그런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면 얘기를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는 MRI 찍으면서 부작용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자씨 같은 경우는 조금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몰라서 조금 무서워 하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조영제 부작용도 없이 잘 찍고 돌아왔습니다. 뭐랄까,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면은 된다고 했었는데 거의 한 50분 정도 걸려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좀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맛있는 거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좋아하는 기름지고 달달한, 뭔가 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입이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데 잠깐 기분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음식을 먹을까 했었는데, 또 저도 그렇고 유자씨도 그렇고 병원에 가서 또 아픈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조금 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적당히 맛도 있으면서 너무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메뉴를 골랐어요. 그 메뉴가 뭐였더라? 돼지불백이었습니다. 강남 불백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촌에 거기 가서 먹었는데 돼지불백 하나랑 차돌박이 백반이었나? 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8,000원, 9,000원 이렇게 가격이 하길래 하나씩 사서 하나씩 해서 먹었습니다. 원래는 똑같이 돼지불백을 시킬까 하다가 좀 다양하게 먹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따로따로 시켜서 먹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이렇게 모험을 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다양하게 먹어보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뭔가 선택권이 있는 경우라면은 똑같은 메뉴를 2개 고르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고르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둘 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뭐랄까 그 돼지고기 한 메뉴는 돼지고기고 한 메뉴는 소고기인데 그 소랑 돼지를 엄청나게 진짜 얇게 썰어서 볶은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불맛을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그 새마을 식당에서 먹는 약간 열탄 불고기라고 하나요? 그 굉장히 양념돼서 나오는 굉장히 얇은 고기? 그 정도로 굉장히 고기가 얇더라고요. 얇아서 뭐 질기지도 않고 비린내도 없고 뭔가 고기가 조금 이렇게 꼬들꼬들 하면서 불맛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고 밥 같은 경우도 공깃밥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옛날 도시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노란색 그 뭔가 철 재질로 된 거기에다가 밥을 줬고 그리고 또 계란 후라이도 하나씩 주시고 된장국도 주더라고요. 다 맛있었는데 된장국은 뭐 그렇게 엄청 맛있진 않았어요. 맛이 없지는 않았는데 살짝 밍밍하면서 괜찮았습니다. 이게 그 돼지 불백 자체가 양념이 조금 세다 보니까 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심심하게 끓이시는 것 같았어요. 뭐 그게 아니라면은 그 집이 뭐 된장찌개를 잘 못하는 집이던가. 근데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강남 불백 같은 경우는 체인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매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맛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도 돼지불백을 굉장히 좋아해서 처음에 어떻게 좋아했는지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이 그 택시 운전을 이제 도전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기사식당에 모여가지고 돼지불백을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 그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마 그 뒤로 좀 돼지불백 집들을 뭐 찾아다닌 건 아니구나.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돼지불백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모기가 있어서 지금 긁고 있는 겁니다. 모기가 좀 있네요. 안 씻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간지럽네. 돼지불백 같은 경우가 약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좀 제육볶음 스타일로 나오는 게 있고 약간 간장 불고기 스타일로 나오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간장 불고기 스타일로 나오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돼지불백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약간 간장 불고기 스타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제육볶음 스타일로 또 하는 데들도 꽤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제육볶음 스타일의 돼지불백을 처음 당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또 되게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그냥 내가 뭔가 먹음의 길이가 좀 짧았었구나. 아직 한참 더 많이 배우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는 그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만나서 점심을 먹었죠. 점심을 먹었는데 육삼냉면 아시나요? 육삼냉면. 냉면이랑 그 고기랑 같이 나오는 거기를 갔어요. 거기가 예전에 6,500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좀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7,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뭐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가격도 조금씩 오르긴 해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어쨌든 근데 사실 뭐 7,000원에 한 끼 해결하는 정도면 뭐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조금 더 이제 비싼 식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11월 1일이 된 기념으로 이제 가계부를 다시 또 쓰기 시작했어요. 가계부를 또 쓰기 시작했고 유자씨랑 이번 달부터는 조금 데이트비를 좀 절약해서 써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절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또 가계부를 또 쓰기 시작한 첫날이니까 조금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계부를 일단 다시 쓰기 시작을 해서 아마도 11월 한 중순쯤에 영상을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영상을 찍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할까, 강가장 채널에 다시 복귀를 할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또 찍다 보면 아무래도 이건 뭔가 영상 만들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또 좀 더 미뤄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상주씨 채널에 계신 분들은 뭐 크게 아쉬우신 거는 없으시죠? 제가 상주씨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소식을 들려드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돈독하게 깊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서 아마 상주씨 채널에 계신 분들은 강가장 채널에 영상이 안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덜 아쉬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대로라면은 한 11월 중순 정도에는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월 11일인가 12일인가 영상 올리고 그 뒤로 쉬었으니까 뭐 한 달 정도 만에 복귀를 하는 것 같네요. 하게 된다면. 늘 그렇지만 영상 만들 때는 뭐 한 두세 달 이상을 쉬다 올 것처럼 잔뜩 분위기 잡고 잔잔한 노래 깔고 목소리 한껏 깐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데 매번 저번에도 한 3주 만에 복귀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11월 중순쯤에 복귀를 한다면 뭐 한 달 정도 만에 복귀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계부를 좀 쓰기로 했고, 사실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이제 가계부 영상이 거의 메인이었었고 브이로그를 찍더라도 가계부 영상, 가계부가 포함된 그런 영상을 계속 찍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제가 뭐 그렇게까지도 절약은 안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평범하게 쓰고 먹고 살고 이런 것 자체가 가계부 영상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브이로그 영상에 가계부에 대한 내용이나 일주일 동안 얼마큼 소비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어쨌든 뭐 남들보다 조금 좀 빡세게 절약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지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계부 내용은 좀 이제 없앤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브이로그처럼 한참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도 복귀를 하게 되면 브이로그는 계속 찍겠지만 조금 더 예전처럼 좀 가계부에 집중이 된 그런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예전만큼 막 무슨 일주일에 무슨 뭐 10,000원으로 살고 20,000원으로 살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영상들은 아마도 좀 없거나 정말 해도 가끔씩 할 것 같고요. 그냥 예전보다는 조금 더 평범한 이제 가계부 영상, 뭐 평범하다라는 뜻이 엄청 그렇게 극단적으로 절약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생활하는 속에서 소소하게 절약을 하는 좀 더 평범한 절약인의 모습? 무슨 소리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저희는 상주씨 채널에서 최대한 재밌게 놀면
됩니다. 네. 데이트비 같은 경우는 데이트 통장을 이제 만들어서 쓰는데, 네, 한 달에 데이트비를 이제 한 40만원 정도 안에서 해결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죠. 네, 40만원이면은 뭐 한 달에 둘이서 커플로 쓰는 거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에는 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밥 먹고 뭐 극장도 잘 못 가잖아요. 뭐 대부분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마 40만원이면은 충분히 네,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뭐랄까, 예전에는 사실 이제 회사 월급만 딱 있다 보니까 회사 월급이 이제 말일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말일에 들어오면 뭐 공과금 통장이나 뭐 생활비 통장이나 이렇게 돈들을 좀 분리를 해서 잘 정리를 해서 딱 그 돈 안에서만 생활을 했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수익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참 월급이 이제 밀리다 보니까 지금은 다 받긴 했는데 밀리던 시절에 한참 적금 같은 것들은 따로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통장에 그냥 돈이 쌓여있게 됐었던 기간이 최근 들어 조금 있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조금 다시 좀 계획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한 5개 정도로 나눴는데, 일단 하나는 이제 생활비 통장이고요. 일단 목표는 한 50만원 내에서 식비랑 뭐 생활비 같은 것들 다 해결을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 근데 좀 넉넉하게 일단 잡았고요. 데이트비는 아까 말했던 그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둘이 합쳐서 40만원 정도 해서 데이트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공과금 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0만원씩 이제 이체를 해서 거기서 이것저것 많이 빠져나갑니다. 뭐 주택 청약도 거기서 빠져나가고, 뭐 보험금이나 뭐 관리비나,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 하면서 그 세무사무소 뭐 그런 데랑 이렇게 그런 데랑 뭐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거기랑 같이 이제 하는데, 거기에다가도 매달 이제 55,000원씩 빠져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아마 제가 공과금이랑 이것저것 다 하면은 한 달에 한 35만원인가 정도 나가는데, 조금 여유있게 해서 40만원씩 네, 매달 다시 거기다가 자동이체를 걸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또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서 20만원씩, 네, 요거 비상금 통장은 카카오뱅크로 입금을 할 생각입니다. 비상금 통장의 목적은 혹시라도 또 뭐 급여가 밀리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함도 있고, 뭐 경조사 같은 거를 챙긴다던가 아니면 누가 생일이 있다던가 뭐 그럴 때는 이제 생활비 통장에서 쓰게 되면 갑자기 들어가는 뭐 돈들이니까 그 달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비가 너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네, 비상금 통장을 따로 해서, 원래 카카오뱅크 통장에는 비상금 목적으로 돈이 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매달 20만원씩 자동 이체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K뱅크에다가 유튜브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통장을 활용하는 건데, 유튜브 통장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쓰게 되는 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이제 그분께 뭐 커피를 사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커피값, 아니면은 뭐 유튜브 인터뷰를 하고 나서 뭐 식사를 했을 때 뭐 그런 식사 대접하는 그런 금액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하면서 필요한 장비 같은 것들 살 때도 그 통장에서 다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 통장은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들어있는 돈이 없어서 당분간은 거기다 돈을 조금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유자씨도 그렇고 이번 달부터는 다시 좀 열심히 절약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자씨도 본인 가계부도 계속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어쨌든 둘이 그렇게 조금 더 파이팅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낮에 냉면을 먹고, 네, 어디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가서 데이트를 좀 했는데, 둘 다 너무 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금방 이제 카페로 피신해서 거기서 커피 먹고 하면서 책도 좀 읽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커피랑 이렇게 빵 같은 걸 먹으면서 있었는데 우산이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하나 샀어요. 어쩔 수 없이 3,000원 주고 이제 샀는데 진짜 사기 싫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샀거든요. 그걸 파리바게트에 꽂아놓고 이제 나갈 때 다시 보려고 하니까 그 우산을 누가 훔쳐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그걸 굳이 훔쳐갔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간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드는 게 파리바게트 앞에 있는 우산 꽂이에 있는 우산이면은 어쨌든 파리바게트 안에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우산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럼 제가 안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갈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네, 놀랍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고, 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카페에서 뭐 노트북도 안 훔쳐가는 그런 나라이긴 한데 자전거랑 우산은 잘 훔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났는데 제 부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우산을 앞에다가 놓지 말고 그냥 가지고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괜히 앞에다가 꽂아놨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제랑 오늘. 네. 그리고 그 유자씨가 가방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구입을 했던 거는 아니고 유자씨가 무려 한 5년 전에 동생한테 선물을 했던 건데, 동생이 몇 번 쓰다가 좀 불편했는지 뭐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거의 5년 동안 집에서 이제 방치가 됐었던 그런 가방이 하나 있었대요. 그랬는데 제가 마침 그 가방이 고장이 났거든요. 백팩이 지퍼가 저번에 한번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나서 백팩을 하나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가방이 집에 남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봤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그런 가방이긴 한데 일단 좀 최대한 써보고 적당히 쓸만하면은 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가방을 따로 또 안 사도 되는 거니까 돈도 아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한참 또 떠들었네요. 그러면 또 며칠 뒤에 또 다른 제 일상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평소보다는 조금 짧네요. 한 20분 좀 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럼 후딱 편집을 하고 일찍 자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계속 좀 잠겨서 평소보다 톤이 조금 낮을 수 있는데 저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들으신 분들은 똑같은데 뭔 소리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목이 좀 잠기네요. 어쨌든 빨리 편집을 하고 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세요.